내 유전자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정되어 있는 키보다 더 클 수도 있나요? 그런 운동들을 하면 안에 키가 커집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게 몸무게 기준이에요. 어렸을 때 맞아야 조금 더 저렴해요. 아, 성인들도 키가 크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사지 연장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보통 많이 늘리면 한 정도? 안녕하세요. 모두의 의사소통의 MC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 키 성장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심재원 원장님, 모두백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모두 튼튼 365원 향남점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친구, 항상 함께 하시는 김정관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모두탑 정형외과 발산점 김정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맘카페나 SNS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그것. 바로 그것. 네, 바로 성장 호르몬 주사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 2024년에는 성장 호르몬 처방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내 아이 키에 대해서 관심들이 다들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들, 부모님들께서 예전보다 요즘 더 아이의 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더 많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죠. 어때요, 원장님? 주변에? 뭐 일단은 키가 작으면 이제 주변에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김정관 원장님도 네, 좀 주변에도 다들 하는 얘기는 성장 호르몬, 네. 키, 결국 이제 뭐 병원에 오는 친구들은 허리가 휘었는지 하여튼 키에 대한 고민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김정관 원장님께서 키가 생각보다 훨씬 크세요. 네. 원장님의 큰 키의 비결 알려주세요. 키는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뛰고. 잘 뛰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농구도 많이 하셨었나요? 농구밖에 안 했죠. 정말요? 그럼요. 맨날 뛰고, 달리고. 어... 점프가 좋죠. 관절에 자극도 주고. 농구가 어렸을 때는 최고예요, 남자애들은. 포지션은 어디였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그냥 올라운더. 이것저것 다 하니까 동네니까 그냥 다 합니다. 어렸을 땐 키가 크진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키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확 크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농구 많이 하고. 농구에서. 농구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원장님들도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자녀 키 많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고민을 했었고요. 애들이 다 커서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지만 저희 와이프분께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셨죠. 네. 김정관 원장님께서는요? 이거는 뭐 저는 딸이 둘인데 키에 대해서 다들 애들이 먼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했죠. 저는 오늘 키 이야기 통해서 이제 저 진짜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키는 유전이 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의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녀들의 키는 엄청 큰 경우도 더러 봤어요. 이 키 정말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게 맞나요? 네, 반 이상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모든 게 다 유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쌍꺼풀도 그렇고 곱슬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DNA 유전이 영향이 있죠. 근데 그게 한 60에서 80%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인 영향을 주는 게 한 2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내 유전자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농구를 한다거나 열심히 운동을 해서 우유도 많이 먹고 우유 많이 먹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유전자에 설정되어 있는 키보다 더 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요. 유전자에는 이제 성장 범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력을 통해서 이 한계치의 최대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키가 크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아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부모님의 키를 이제 토대로 자녀의 키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제 키보단 조금 작게 나왔어요. 이 공식이 정말 의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우리 인터넷 보면은 엄마 아빠 키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평균값이죠. 딸은 빼기 6.5, 아들은 더하기 6.5를 이제 쉽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얼추 그게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정확한 계산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유전자가 워낙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유전자 혹은 부모의 어떤 키만으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아이의 키가 어느 정도 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있기는 합니다. 뼈나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성장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왼쪽 손뼈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나이대의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더 어린지, 더 나이가 들어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또래보다 나이가 어리게 나오면 키가 더 오랫동안 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추세를 판단할 수 있기는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성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성장판이 닫혔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성장판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성장판 다치니까 항상 조심해라 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성장판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김정아. 보통 이제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롱본이 이렇게 뼈가 있는데 성장판은 양 사이드에 있어요. 그런 연골판 비슷하게 생긴 조직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막 세포 분할을 하면서 길이가 커지고 사이즈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뼈 양 끝에 이렇게 갈라진 엑스레이로 보면은 마치 골절처럼 보여요. 분리된 것처럼. 그게 성장판이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한 뼈는 아니고 좀 물렁물렁한 조직이고 연골인데 차츰차츰 골화 과정을 거치면서 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장판이라는 게 진짜 그 성장판이 물리적으로 닫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뼈로 바뀌는 거다. 그렇죠. 이제 이 닫힌다는 개념이 그 내부가 이제 처음에는 빈 틈으로 보이다가 그 내부에서 이제 성장판이 점점점 골화가 되고 점점 뼈로 변하면서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엑스레이만 보고도 이 아이가 어디까지 클 수 있겠구나, 얘가 지금 성장판이 어느 정도 닫혔구나를 볼 수 있으신 거네요. 그런데요, 이 성장판이 닫히는 나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대개는 몇 살 때쯤에 닫히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 사춘기가 될 때 다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아는 15세, 남아는 17세 정도에 보통 평균적으로 다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네. 나는 군대 가서도 키가 컸어, 나는 21살, 뭐 22살 때까지도 키가 컸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이렇게 유독 좀 늦게까지 키가 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나요, 이게? 일단은 성장판이 다치는 시기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까지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는 나이까지 성장판이 열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세가 이제 군대 가면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 등이 펴진 만큼 숨은 키가 나오는 거겠죠. 그만큼 자랐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거짓말을 쳤던 거네요. 숨은 키를 찾았으니까. 호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호적까지 가나요? 아니 근데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아이가 성장판을 닫혀버리면, 아이고. 물리적으로 닫혀버리면 이럴 때는 어떡해요? 다치는 거 말고 다치는 거. 다치면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쳤을 경우에 정말 키가 안 크나요? 일단은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크는 건 맞는데 양쪽이 동시에 같은 부위를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한쪽을 다치게 되고 그러면 그쪽 다리는 키가 안 크겠죠. 그래서 다리가 짧아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비해서.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는 건 일상생활 하다가 뭐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걸로는 성장판이 다치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자전거 타다가 심하게 다치거나 스키 타다가 심하게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성장판 다칠 위험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은 해주시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성장판이 이제 다치면은 우리가 발목을 꺾이거나 뭐 어디가 부딪히고 꺾여서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크게 변형, 데미지를 안 주고 끝나는데 성장판을 지나가면서 다치는 골절이 되면 성장판에 쭉 자라는 거에 방해를 준다고 되어 있고 어린 나이에 뭐 팔을 다치거나 어떤 발목 관절을 다치면은
모양이 반듯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김정관 원장님 주변에 이렇게 성장판이 다쳐서 오는 친구들을 좀 보셨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애기들이 다치고 오면은 엄마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우리 애기 성장판 괜찮나요? 이게 1번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볼 때 양쪽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양쪽의 성장판의 그 간격이 차이가 있는지 혹은 성장판 주변으로 골절이 있는지를 먼저 빨리 찾아줘야 돼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신지원 원장님도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정형외과 진료를 보게 되면은 골절 환자들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안타깝게도 성장판을 다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맞아요. 치료가 또 잘 돼요.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회복을 굉장히 잘하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때 다치고 그러면은 잘 고정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치료, 물리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약도 먹고 해서 또 회복을 시키면 또 잘 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판이 아이 키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했던 저희 성장 호르몬 주사, 요게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성장 호르몬 말 그대로 이 아이가 모든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성장을 하게 만드는 촉진하는 호르몬이잖아요. 뼈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성장판 쪽에서 혹은 뼈를 더 만들어내는 골수 쪽에서 이렇게 세포 분할을 막 촉진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뼈가 길이 생장도 하고 옆으로도 커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성장 호르몬의 효과일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말했던 성장판이 이미 다쳐버린 아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친 아이는 다쳐버리면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뭔가를 자극시켜서 효과를 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성장이 끝나기 전에 맞아야 되는 게 좋죠. 물리적으로 다쳤든 진짜 다쳐버린 거든 네. 다 소용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시기는 한 만 9살, 10살,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게 몸무게 기준이에요. 어렸을 때 맞아야 조금 더 저렴해요. 효과도 조금 더 좋고. 그렇군요. 네.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성장 호르몬 주사가 비보험이라고 네. 들었어요. 비싸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비싸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1년에 차 한 대 값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비싼데 내 아이가 평균보다 조금 작다고 해서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 주사를 맞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키가 작아야 이렇게 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질병청에서 나온 청소년 이 성장 도표라는 이 도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기준에서 3% 미만인 경우에는 좀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키가 1년에 4cm 이하로 크는 경우들. 마지막으로는 반에서 예를 들면 1번, 그러니까 키가 제일 작거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 정도 차이가 날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도움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심지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4cm 미만이 자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 이제 매번 키를 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키 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매번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올바른 키 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를 정확히 재려면 항상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재야 되고 아침과 저녁 키를 구분해서 재야 되고 아침과 저녁은 키 차이가 한 1에서 1.5cm 차이가 나요. 그렇게나 많이 차이가 생각보다 차이가 나요. 이게 뭐 중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나면 키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면 키가 늘고 이 키를 재는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재주면 좋아요. 왜냐면 빼먹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키를 쭉 잰 걸 데이터를 아빠가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애가 셋이면 크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걸 확인을 하시면 좋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성장 호르몬과 또 이렇게 연관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 4cm 초반으로 자란다라고 하면 4cm랑 5cm로 자라면 1cm인데 그게 한 10년이면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것도 방법은 되고 또 여러
얘기들, 생활 습관, 덜 받는 스트레스,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더 좋죠. 이렇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때 이게 값이 비싸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감수할 정도로 과연 이 성장 호르몬 주사가 효과가 확실한지 저 요거 좀 궁금해요. 일단은 보고에 따르면 네.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잘 맞았을 때 적게는 1, 2cm, 많게는 4, 5cm까지 크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1cm가 크고 누가 5cm가 클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169cm랑 170이랑 느낌이 다르고 179랑 180이 다르잖아요.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1cm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주사를 맞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별 차이가 없다면은 의미를 안 두면 안 맞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비용이 엄청 비쌌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막 만들고 하면서 그나마 금액이 좀 다운이 됐는데 통상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맞으면은 이게 한 25kg 몸무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몸무게에 따라서 그러면 1년이면 정말 차 한 대 값 나오는 거죠. 많이 싸졌다고 해도 지금도 비싸기는 하죠. 1cm, 1cm를 위해서 5cm까지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5cm면 무조건 5cm면 무조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못 맞았는데 맞고 싶네요. 5cm. 힘이 크시잖아요, 근데. 5cm면 맞죠. 너무 욕심 아니신가요? 저도 맞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죠. 돌아간다면 뭐 해볼 만하다. 해볼만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좀 이득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비싸게 하는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는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많이 권한다고 해서 병원 수입이 늘지는 않아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정찰제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이윤을 붙여서 팔지는 않아요. 그게 막 병원 매출에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막 권하는 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싼 주사는 정말 뭐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거나 혹은 앞에 우리 심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3%일 미만, 뭐 1년에 4cm 이하 요 정도의 기준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성장 호르몬 치료 받는 분들을 좀 보신 적 있나요? 저희 딸은 맞았죠. 네. 따님분이 맞으셨어요? 1년 맞았어요. 1년. 1년. 동안. 네. 주사가 많이 아프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주사는 뭐 어차피 이제 가장 작은 바늘이기는 해서 우리가 이제 복부 이쪽에 맞거나 엉덩이에 맞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위에 계속 맞지는 못해요. 여기 맞고 엉덩이 맞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는데 일단은 본인이 원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굳이 주사를 맞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성장 호르몬 주사 안전하게 키만 늘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부작용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주사를 맞은 자리에 약간의 국소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주사를 맞은 부위에 피부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소아 비만, 소아 당뇨 환자들도 있거든요. 또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의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약간 비만이거나 충분히 검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런 내분비적인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된다면 치료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에 따르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성장 호르몬 이렇게 치료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어떤 유의미한 부작용은 없다고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단지 비용의 문제가 좀 큰 허들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키 큰 친구들을 이렇게 올려보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어릴 때 빨리 아, 네. 어릴 때 빨리 크면 이렇게 성장이 빨리 멈추는 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초등학교 때 이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난 친구들은 그만큼 사춘기가 빨리 온 것이죠. 네, 그래서 급성장기가 딱 끝나고 나면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판이 닫히게 돼버리는 거니까 성조숙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케이스가 돼서 키 성장이 조기에 끝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어릴 때 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오, 작아요. 그렇죠. 땀 잘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나중에 만났는데 그렇죠. 많이 아팠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럼 이 성조숙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혹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성진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동안 이제 키가 자라게 되겠죠. 주사를 맞으면 일단은 키가 적게 자라는데 대신에 길게 오래 자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엔 키 성장이 훨씬 더 많이 자라게 되는 거고요. 2차 성진이 멈춘 사이에 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주사를 중단하고 치료 중단하면 1년 6개월 정도면 다시 2차 성진이 시작하니까 뭐그 사이 키가 크면 베스트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호르몬 억제제를 맞으면서 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동시에 맞으면 그러면 더 키가 많이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요법으로 해서 볼피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키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주사를 더 맞아야 되잖아요. 아기들이 힘들어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이게 물리적으로 내가 뭔가 좀 몸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그 두 주사를 맞으면? 아무래도 많이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게 보통 1년에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걸 느끼긴 어렵죠. 그렇군요. 예, 지나봐야 알죠. 지나봐야. 그럼요. 자, 원장님들. 이번엔 분위기를 살짝 바꿔볼까 봐요. 자, 키가 쑥쑥 크길 바라는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의 키가 고민이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직 다 성인이 됐지만 내가 그래도 아직 다 크지 못한 이 키 때문에 미련이 남았다 하는 저 같은 분들 다 모이세요. 자, 여기는 키커라 상담소입니다. 네, 키 성장에 대한 팩트를 찾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키커라 상담소가 열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볼 텐데요. 상담소에 사연을 좀 몇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안녕하세요. 12살 아들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올해부터 아들과 같이 운동하려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 말로는 근력 운동을 하면 오히려 키가 안 큰다고 하네요. 역도 선수들 보면 다 키가 작지 않냐면서요. 그게 다 어릴 때부터 근력 운동을 해서 그런 거라네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심지원 원장님. 네. 정말 근력 운동을 하면 키가 안 크나요? 무리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면 골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 조금 죄송하지만 실제로 역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키 크신 분들보다는 작으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진짜 상관없는 게 맞나요? 일단은 역도를 해서 키가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이 역도에 유리하니까 선수들이 많았던 거겠죠. 그래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성장판에 어쨌든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만 운동을 하시면 오케이. 그러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들이 있을까요? 결국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판이 쫙쫙 세포 분열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줄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농구도 있고, 뭔가 점프를 하면서 이 성장판에 빵빵 자극을 준다. 그러면은 더 세포 분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농구 점프를 해도 좋고 달리기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운동은 정말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네, 단발성으로 뭔가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랑 손잡고 헬스장도 가고 야외에 가서 운동도 점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래보다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가 크려면 일찍 자야 한다는데 저희 부부가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는 시간도 늦어지고 있어요. 애들 봐주시는 친정엄마가 애들을 억지로 일찍 재워도 저희가 퇴근하는 소리만 들리면 깨서 달려 나와요. 해버립니다. 네. 저희 애
키가 작은 이유가 입면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걸까요? 너무 신경 쓰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가 반갑다고 마중을 나온대요. 근데 마냥 그걸 이제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늦게 자면 키가 안 큰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말은 맞죠. 이제 몸에서는 이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네.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수면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늦게 자면 충분히 안 되고 또 얕게 잠이 들거나 수면의 질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이 좀 나오는 양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정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9시, 10시 애들 같은 경우에 좀 일찍 자고 깊게 오래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촉진되게 되죠. 네,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어렸을 때 커피를 마시면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잠을 못 자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근데 카페인 자체가 이제 칼슘이나 이런 철분들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에는 좋지 않죠. 가급적이면 카페인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런데요,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안 자려고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학업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키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 모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뭔가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좀 안 되는 겁니다. 호르몬의 작용도 그렇고 우리 몸이 이렇게 일정 균일하게 성장하는 것도 방해가 되는데 학업 스트레스든 우리 어른으로 치면은 업무의 스트레스든 이런 스트레스들은 건강에 적은 틀림없어요. 그게 어릴 때는 성장에도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도 힘든데 엄마 아빠가 편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은 자녀의 공부에 그렇게 터치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실까요? 아, 하나요? 저는 터치를 안 했는데 알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행히 효자입니다. 좋네요. 네. 김정은 원장님은 터치는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잘하면 이런 게 좋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려서부터 비만이었어요. 살을 빼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항상 아이에게 몰래 간식을 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려서 찐 살은 다 키로 간다 라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누가 저희 어머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신지원 원장님, 네. 어머니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과연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듣고 애들을 많이 먹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지방이 많아지면 렙틴이라는 게 과다 생성이 되거든요. 이 렙틴이 많아지면 성조숙증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럼 이제 성장판도 빨리 닫히게 될 것이고 키가 적게 자라겠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 호르몬 자체가 지방을 태우는 데 또 쓰여지기 때문에 키가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안 좋습니다. 네, 여러모로. 세 번째 사연자분, 지금 신재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이제 어머님과 함께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성장판이 닫힌 성인은 네.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물어볼게요. 이 다 큰 성인, 정말로 키 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뼈가 자랄 수는 없죠. 근데 바른 자세를 통해서 숨은 키를 찾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도 조금 더 이게 교정할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제일 많은 건 라운드 숄더죠. 어깨만 펴도 등이 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 2cm는 커질 것이고, 뭐 30초 만에 키 크는 법 해가지고 운동법들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운동 몇 가지를 해봤는데 효과 있는 운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면 30초 만에 키가 2cm 커집니다. 저는 직접 재봤어요. 정말요? 네. 일시적인 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게 내 키가 되는 것이고, 잠깐 하고 말면은 일시적이겠죠. 오늘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원장님, 제가 보니까 그
성인들도 키가 크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있죠. 옛날에는 이제 외소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지 연장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뼈가 부러지면 네. 뼈를 잘 붙여놓으면 붙죠. 왜 붙냐면 그 골절된 틈으로 네. 골진 같은 게 나와요. 송진 같은 거. 아, 송진. 그것을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막 만들어내요. 이게 그걸 이용한 방법이죠. 뼈가 이렇게 이제 짧게 있는데 가운데 골절을 살짝 만들어요. 그러면 속에서 골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천천히 늘려주는 거예요. 하루에 1mm. 그럼 이게 뼈로 채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 속이 계속 골진으로 채워지면서 뼈를 점점 벌어지게 하면서 여기가 차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루에 1mm 정도가 차니까 보통 많이 늘리면 한 10cm 정도? 근데 발 수술을 이제 해요. 키 작은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네. 수술을 하는데 부작용은 다리는 길어져요. 근데 팔은 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아. 또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도드라지지 않는 분들이면 발만 수술을 해도 일단은 키가 한 그래도 10cm 커지니까 네. 그걸 또 원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수술을 뭐 잘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한번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키 크는 수술에 대해서. 근데 뭐 1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막 그래요. 네. 근데 1년은 너무 좀 길고요. 아.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수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네네. 막 권장하기엔 어렵다. 왜냐하면 수술이 좀 난이도도 높고 비싸기도 할 것 같아요. 비싸기도 하고 아. 리스크도 높고. 그러면 그 키 크는 수술을 하고도 뛸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어쨌든 그게 다 뼈로 채워졌기 때문에 단단하죠. 사실 진짜 운동도 뼈가 합니다. 아. 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오늘은 키 성장에 대한 메커니즘부터 성장 호르몬 치료, 그리고 오늘 다양한 사연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키 성장에 대한 모든 것 한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원장님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심재원 원장님부터. 일단은 키가 크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키가 더 자랄 거니까 1cm만 더 자라도 중형차 한 대값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키를 걱정하는 부모는 엄청 많지만 중학교를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키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봐요.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를 크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이런 바램은 아이랑 잘 뛰고 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편안하게 쑥쑥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까지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댓글도 예쁘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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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운동을 꾸준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게 내 키가 되는 것이고 잠깐 하고 말면은 일시적이겠죠. 역시 네,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한번 찾아봐. 명이십니다. 그 운동이 뭐예요? 알려드려요? 찾아가셔야 돼요. 있어요. 있는데 안 알려드릴 거야.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 유튜브에다 나중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껴두고 있었는데. 정말요? 아, 모두백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키 크는 운동. 아, 저 다시 심재원 원장님한테 돌아갈 겁니다. 심재원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